잠시 후 럭키 주가 1.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스텔라 맛있다 스텔라 맛있다 매콤달콤 떡볶이 뽕뽕 썰이 환상의 조합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 쫄깃쫄깃 스텔라 맛있다 스텔라 맛있다 또 먹고 싶다. 별 찍어 먹는 스텔라 떡볶이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저녁에 럭키 주가 1.20입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며 5,900선을 잘 돌파했으며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84.55포인트 오른 5,925.0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6.62포인트 상승한 5,767.1로 출발한 뒤 오후로 오름폭을 키웠으며 2시 반쯤 유가 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으며 발동 시점의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전날 종가 대비 5.08% 오른 887.25였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3시 반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5원 내린 1483.1원을 나타냈으며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00억 원, 3조 1,093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 순매수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개인은 3조 8,715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또 밤사이 뉴욕 증시 세대 주가 지수도 동반 상승했으며 어제쯤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6.85포인트 오른 46,993.26의 거래를 마감했으며 스탠더드 앤드 포스 500 지수도 16.71포인트 상승한 6,716.09에 또 나스닥 종합 지수는 105.35포인트 뛴 22,479.53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주유가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으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조금씩 통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줄었으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는 7.53% 오르며 20만 8,500원에 거래를 마친 가운데 SK하이닉스도 8.87% 오른 105만 6천원을 기록하며 각각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탄환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 SK스퀘어, 기아 등 대부분 종목이 올랐으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락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7.44포인트 오른 1163.38의 장을 마쳤으며 지수는 전장 대비 19.52포인트 오른 1156.46으로 출발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4,917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개인과 기관은 각각 3,927억 원, 275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3,000단 제약은 올랐으며 코오동 티슈진, 보도노이는 떨어졌습니다.
또 한편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는 투자 심리를 자극했으며 이 대통령이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 또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미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여 석유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오늘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상어통상부가 이날 중동 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가 규정하는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이 중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혀냈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합니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2단계로 격상한 이유는 현 상황이 단순히 위기가 예상되는 관심 단계를 넘어 실제로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는 주의 단계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며 기존 관심 단계가 산유국 등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수송로 차질 우려되는 수준이었다며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수송시설 파괴로 인해 부분적인 생산 차질과 수출 제한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석유 수송 경로의 불안정이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전쟁 이후 브렌트유가 40% 내외 상승하는 등 국제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격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또 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 항력 선언 등으로 국제 가격이 급등하고는 있으나 현재 국내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 수준은 넘어섰고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대처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존의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위기경보 2단계를 격상함에 따라서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에서 풀기로 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 발표 예정이며 또 국제 공동 비축 우선 구매권 행사,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또 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공건 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며 민간 분야는 자발적 캠페인을 독려하되 필요시 의무적인 수요 감축 조치를 도입해서 석유 소비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필요시 차량 5부제 혹은 10부제 시행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석유관리업 5일 콜센터를 통해서 각자 석유 판매, 불공정 거래 매점 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며 또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5월쯤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2년 만에 파업 사태가 제한되게 됐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파업으로 조 단위의 손실까지 예상되어 오랜 부진 끝에 반등 기회를 잡은 삼성전자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쟁투쟁본부가 지난 9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93.1%의 창석률로 쟁의권 확보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전체 과반인 6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한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를 비롯해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삼성전자 노조동행 등입니다. 이번 투표에는 이들 세계 노조 재적 조합원 89,874명 중 66,019명이 참여해서 투표율 73.5%를 기록했으며 61,456명이 찬성했습니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 투표 결과로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으며 공동투쟁본부가 오는 4월 23일을 집회를 열고 5월쯤 총파업까지 성과급 정상회와 정당한 보상 체계 실현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올해쯤 임금 교섭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성과급 삼정 기준 투명화, 또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 인상률 7%를 요구하는 중이며 파업이 현실할 경우 24년 7월 25일간의 총파업에 이어서 약 2년 만에 삼성전자에서 1969년 창사한 이래 두 번째 파업이 됩니다. 공동투쟁본부가 지난해 11월쯤 공동교섭단을 구성해서 석 개월여 동안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노사 입장이 편의성을 다닌 끝에 노조는 지난달 19일쯤 교섭 결의를 선언하고 중노위 조정을 신청했으며 중노위가 지난 3일쯤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여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나선 등 쟁의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협상 결렬 후 공개한 세부 내용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성과급 제도 투명화 요구에 따라 OPI 재원을 EVA 20% 또는 영업 20%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직급별 샐러리 캡 상향, 장기 근속 휴가 확대 등 다양한 급여 및 복리 후생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OPI 지급에 있어 산업부 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본급 인상 요구를 하향하면서도 OPI 상한 폐지 요구는 포기하자는 결과 협상이 최종 결렬됐으며 업계에서도 이번 총파업 도입 시 삼성전자 영업이익 손실액이 최대 9조 원에 따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최근 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이 파업을 벌일 경우 손실이 최소 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으며 삼성전자가 지난 2년의 실적 부진을 딛고 지난달 세계 최초의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하며 삼성이 더웠다는 평가와 함께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회복에 나섰습니다. 또 메모리 슈퍼사이클 돈에 함께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 334조 원의 영업이익도 44조 원으로 역대 4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는 영업이익 200조 원 이하는 꿈의 기록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서 이 같은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경우 또 조합원의 80%가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DS 부분은 지난해 4분기 전사 영업이 20조 원 등 16조 4천억이 나올 정도로 회사 실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DS 부문의 파업 참여가 늘수록 회사 손실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닌 최근 중동 사태도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각종 원재료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등 경영 불확실성이 급격히 고조된 중이며 또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면서 세트 사업을 하는 DX 부분은 부상장급 이하 임원들에게 단거리 비행 편한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노조의 파업 결정은 1년 만에 주주들의 지지 속에 열린 이날 정기 조정에도 찬물을 끼얹은 셈이며 전영한 이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 부문장이 마음고생 많으셨다는 주주들 격려에 다시는 작년과 같은 반성과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노조는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아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또 공동투쟁본부도 삼성전자 노동자 절대 다수가 현 사측 제시안이
인재제의 경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성할 것이며 요구 관철을 위해 행동에 나설 거라는 경영진을 향한 강력한 경고라며 4월 집회와 5월 총파업을 통해 사측을 단계적으로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는 올해 임금 협상을 완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낮과 밤이 낮과 밤 길이가 같아지는 충분을 하답든 내일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까지 내려가며 낮은 기온에 중부지방과 후남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며 경기 남부도와 강원 중부 내륙, 강원 남부 내륙, 충청 내륙,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내륙 곳곳에 안개가 낍니다. 내일 낮 기온은 8도에서 16도까지 오를 전망이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큽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이 1도와 11도, 인천 1도와 8도, 대전은 0도와 13도, 광주는 2도와 14도, 대구는 3도와 15도, 울산은 5도와 14도, 그리고 부산은 6도와 15도입니다. 내일 대기질은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나쁘진 않으며 새벽부터 북서쪽에서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며 또 수도권과 충청 호남은 새벽쯤, 강원과 영남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에는 내일 오전까지, 또 강원 산지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순간 풍수 시속 55 안팎의 강풍이 불며 바다의 경우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제주 서부 앞바다 등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 내일 오전까지 시속 25에서 60의 강풍과 1에서 3.5의 높은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럭키뉴스를 모두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럭키도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월 18일 럭키 주가 120 이어갑니다. 지금부터는 럭키 드로를 진행합니다. 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고요. 그 중에서 한 개만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결과를 1등과 2등 보너스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다 더해서 200으로 나누고 또 소수점 빼고 20씩 나눠 뺍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가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 수를 오늘의 당첨 숫자로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신 코스피 200에 거래량과 거래대금까지 추가되어 6개를 더합니다. 그리고 200 나누고 소수점 빼고 20씩 나눠 빼게 되면 그 나머지 수를 2등 보너스로 당첨됩니다. 그러므로 잠시 후에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오늘 결과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명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생략되니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저희 추첨 소개를 해드렸고 이어서 오늘의 우리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세의 총운은 대박일세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는 형상이며 행운의 날입니다. 의도되지 않았던 행동이 주변의 호감을 사 당신의 명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선행이 당신에게 큰 이익으로 되어오며 주변 관계가 깨끗하다면 행운이 겹치게 됩니다. 가볍게 한 행동이나 타인에게 큰 의미로 다가가게 되며 감동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의 인정과 도움으로 많은 것을 이루게 되며 중요한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애정운입니다. 애정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날로 보면 되며 비록 다른 일로 마음이 무겁다고 해도 애정면에 있어서는 100점 불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많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좋을 수 있을 것이고 서로가 먼저 당신에게 호의를 보이고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으니 선택은 결국 당신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같이 좋은 날을 잘 즐겨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다음으로 금전운입니다. 금전운이 호우절을 그리는 날로 생각해도 좋을 듯하며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일도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다 보면 결국 호재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게 될 것이니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으며 비전문가인 주위 사람의 말에 동요되고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소신과 여태까지 쌓은 경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길합니다. 더디어 보였던 재물운이 큰 상승세로 접어들며 남과 비관을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장운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정리하고 신경을 쓴다면 멋진 날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진행 시 자신의 성과로 만들어 말고 팀의 성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며 위에도 좋은 평을 받게 되며 이는 곧 승진과 관련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타 부서나 외부에서 당신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으며 참고로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물지 말고 한 번 쉬고 운신하는 것이 낫다 합니다. 네, 학업과 성적운입니다.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며 불쳐줘야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보답이라도 받듯이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너무 높게 잡았던 목표에는 도전할 수는 없겠으나 조금 아슬아슬한 정도로 높았던 목표에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곳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곧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운입니다. 건강운이 최고조에 달할 만큼 전반적인 신체 흐름이 좋은 하루이며 병마가 다가오지 않으니 지병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이며 행여나 이미 지병이 있더라도 오늘은 완쾌될 수 있습니다. 신체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아니니 오늘은 활동량이 많은 일을 하더라도 세속적으로 크게 뒤처지진 않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운세를 전해 드렸고요. 이제 추첨을 진행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하고요. 먼저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만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1개가 빠지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억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탈락됩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순서대로 전해드리니 오늘 결과에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8일 럭키 주가 1일씩 추첨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량은 12만 4,377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 대금은 26만 8,517억 원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 12만 9,853만 주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4만 4,332억 원입니다. 자, 이제 4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4개에 대한 합이 나왔는데 4개에 대한 합 결과는 65만 7,079입니다. 65만 7,079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200을 나눕니다. 200을 나누면 3,285.39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수점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하면 3,285입니다. 하지만 또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면 164번씩 뺍니다. 그러면 164 곱하기 20은 3280, 즉 3280을 빼는데요. 그 값에 3280을 빼면 오늘의 당첨 숫자가 공개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5, 즉 5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5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5층이 됐습니다. 5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등 보너스는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까지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등 보너스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2등 보너스의 거래량은 3만 67만 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2등 보너스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은 22만 8,853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를 다 더하는데 6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6개를 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를 합한 결과 90만 5,999입니다. 90만 5,999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200을 나눌 겁니다. 200을 나누면 4,529.995입니다. 그런데 소수점을 빼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을 빼게 된다면 4,529입니다. 그런데 또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씩 빼냐면 226번씩 뺍니다. 그러면 226 곱하기 20은 4,520, 즉 4,52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4,520을 빼게 된다면 2등 보너스의 당첨 결과는 바로 9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에 대한 당첨 결과는 9층으로 배정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결과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결과 1등은 5층이고 2등 보너스는 9층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5층과 9층 맞춰주신 분들께 모두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스포츠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2026 여자 아시안컵이 끝나는데 공교롭게도 준결승전에서 또 한일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일전 경기 결과 4대1로 우리나라가 준결승에서 탈락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자 축구가 일본의 만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내일 럭키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럭키 축하 120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